오늘은 청라고 1학년 해설을 진행을 해볼 건데, 일단 전반적으로 계산이 무지하게 많았고 합답형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면서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선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진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1차 항의 개수인 a-3과 2가 같아야 되겠고, 상수항인 5하고 b 플러스 4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윗줄에서는 a의 값이 5가 되고 아랫줄에서는 b의 값이 1이 될 테니 두 값을 빼주면 답이 4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번에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역수들이 두 근이 되는 2차 방정식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더한 값이랑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곱한 값을 직접 찾아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시 역으로 적용시켜서 정답을 내는 방법도 이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한번 해보면, 두 근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 2가 되겠고, 알파와 베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의 2가 됐었겠죠. 자, 그럼 이 단계에서는 둘을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일단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그대로 알파 베타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2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시 역으로 적용을 시키면 되니까 일단 x제곱계수 1이라고 하셨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려면 플러스 x,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이제 정해주시면 됐겠고, 그래서 답이 일단 2번인 거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비단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3, 4차 방정식이라 하더라도 역수들이 근이 되면 계수를 뒤에서부터 적으면 된다라 그랬어. 계수를 뒤에서부터 적겠다는 소리는 그냥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쓰게 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반드시 역수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x제곱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되겠고, 그대로 여기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겠지, 그치?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3번에서는 x의 3승 더하기 y의 3승의 값을 구하자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곱셈 공식의 문제겠지, 그치? 자, 그대로 계산해보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의 y, 그리고 x 플러스 y의 값을 계산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x 플러스 y하고 xy의 값만 있으면 되겠네. 그럼 x 플러스 y는 저거 두 개 더하시는 거니까 일단 2루트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랑 y 곱해 주시게 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3에서 4를 뺀 값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대로 그 값을 위에다 대입해주면 2루트 3은 제곱하면 12가 되니까 24 루트 3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 플러스로 바꾸고 3배의 6 루트 3이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30 루트 3이 되고 5번이 되겠다. 5번.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4번도 이거 그냥 바로 Z를 대입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통분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식을 통분 한번 해보면 Z의 바 분의, 그리고 얘랑 얘를 곱할 거니까 Z의 Z바 플러스 Z의 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Z 바에다가 플러스 Z 되겠죠. 자, 그러면 ZZ바는 지워지니까 결국 Z 플러스 Z의 바 나누기 ZZ 바가 돼요. 자, 근데 켤레복소수의 합은 실수 부분의 2배가 되니까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의 곱은 계수 제곱의 합이 튀어나오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죠. 3 플러스 2i를 대입하고 있으면 계산만 복잡해지는 거야. 5번.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일단 두 식을 연립을 해서 2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랑 5x의 플러스 m의 마이너스 4랑 이렇게 이제 같겠죠.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주니까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마이너스 m은 0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일단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될 거고 4분의 d는 절반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상수항 5-m이 들어가겠죠. 계산하시면 2m의 마이너스 9가 되겠고 요게 0보다 작으면 된다고요. 따라서 m의 값이 2분의 9보다는 작게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은 1, 2, 3, 4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6번입니다. 저 다항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인데 지금 1차로 나누고 있으니까 당연히 조립제법을 의식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하면 2하고 3하고 5하고 8이 있을 거고 나눠보니까 2랑 마이너스 1이랑 2랑 마이너스 1이랑 4에다가 계산 맞게 하고 있나?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2가 되고 마이너스 1에 4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가 6이 들어가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지금 2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5x의 플러스 8인데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나누는 1차식이 1차 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조립제법이 적용이 된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우리가 조립제법을 쓰긴 했지만 저 조립제법이 2x 플러스 1로 나눈 게 아니라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눈 형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2분의 1을 일단 쓰시고 2x의 제곱에 플러스 2x죠. 2x의 플러스 4 그리고 마지막에 일단 6이 들어가게 되겠네. 문제에서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했으니까 일단 얘 값이 r이 돼. 근데 우리는 2x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은 건데 얘는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눈 거니까 요 다항식에서 2를 뽑아서 여기다가 넘겨주면 되겠네. 넘겨주시게 되면 여기에는 2배를 해주시게 되고 여기는 절반으로 나누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고 그리고 이제 6이 남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그대로 q의 x가 되겠고 여기다가 6을 대입하자라는 소리가 되니까 36과 8을 더해서 답은 44가 되겠죠. 44. 7번. 7번도 이제 간단히 치환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 그냥 나머지끼리의 관계를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024는 202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죠. 그 다음에 2025는 202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되고 2023 얘는 202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란 얘기야. 이거 그대로 그냥 2024, 2025, 2023의 차례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 대입해보면 2의 3승 플러스 3에다가 3의 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1의 플러스 4 그냥 이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8에다가 27을 더하고 7을 뺀 다음에 4를 더하겠죠. 여기가 20이니까 28과 4를 더해서 답이 4번이 된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물론 이제 정석적으로 치환해서 다항식으로 봐도 되는데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 내신에서 그러고 있으면 더 이제 시간이 부족했겠죠. 자, 8번.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 x 항등식이라는 소리가 되고 저러한 다항식을 만족을 시킨다. 등식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애가 그대로 x-2의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나는 아직 px를 모르기 때문에 px를 같이 날릴 수 있는 x값인 2랑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대입할 생각만 해주셨으면 됐겠죠. 자, x 대신에 2부터 먼저 대입을 해보게 되면 좌변은 지금 px까지 날라가겠고 2a의 플러스 b가 나면 우변에 대입해보니까 8-에 4, 3, 12에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16에서 14가 빠지고 2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역시나 px까지는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3, 4니까 10이 되겠죠. 그치? 우리는 이제 열림만 하면 a,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두 개의 식을 뺐다라고 치면 얘에서 얘를 뺐을 땐 3a가 되겠고 2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니까 12 그래서 a의 값이 4가 되겠죠. a의 값이 4가 됐을 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그대로 이항하시면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란 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4x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6인데 양변을 보니까 4x가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4x랑 여기 4x는 지워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된 식을 다시 써보면 x-2의 x 플러스 1의 p의 x 그리고 마이너스 6 얘가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지, 그치?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건 p의 a 플러스 b의 값인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p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달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고 대입해봤더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4배의 p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을 넘겼다고 치면 4에다가 마이너스 2를 또 넣으니까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인 거니까 양변을 4로 나눠주시면 답은 1번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부터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는데 10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해서 저 다항식이 모두 정수가 되게끔 개수가 모두 정수가 되게끔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래요. 이게 무슨 소린지를 잘 모르겠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그냥 대입을 해보면 돼. 10개밖에 없잖아요, 그지? 자, 그럼 x의 4승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 얘는 이제 과연 2차 이하의 다항식이면서 개수가 정수가 되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2가 되면 x의 4승 마이너스의 2x의 제곱에 플러스 4 역시나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x의 4승의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4 얘도 t제곱 빼기 3t 더하기 4꼴인 거잖아요. 인수분해가 될 리가 없지. 근데 만약에 a의 값이 4가 되면 4x의 제곱, 여기 4승이죠. x의 4승 빼기 4x 제곱에 플러스 4인데 이거 지금 개수의 진행 형태가 완전 제곱식이야. 인수분해 하시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고 문제에서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2차 이하잖아. 그러니까 a의 값이 4가 하나 가능한 거겠지, 그치? 그냥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a 대신에 5를 대입해 보시면 x의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의 제곱에 플러스 4인데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것도 가능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a의 값이 5인 것도 가능하더라 이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6일 때 그냥 다 씁시다. x의 4승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4 이거 인수분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x의 4승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4 얘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형태야. 근데 만약에 이제 a 값이 8이 되면 x의 4승 빼기 8x의 제곱에 플러스 4인데 물론 얘도 이제 이 자체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식의 구조가 지금 보기차식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x제곱으로 치환했을 때의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완전 제곱식이랑 합차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4승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의 4x 제곱으로 떨어뜨려서 볼 수가 있으면 돼. 그럼 앞에 거는 아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 되겠고 뒤에가 2x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x의 제곱 합차 공식 쓰니까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2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마이너스 2 해서 개수가 전부 유리수인 2차식 두 개로 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의 값이 8도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럼 a의 값이 9가 되면 x의 4승 마이너스 9x 제곱이니까 일단 그 자체로는 인수분해 안 되고 이런 형태의 조작도 의미가 없겠죠. 유리수여야 되니까 10일 때도 같은 방식으로 안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할 거고 정답은 요 세 개의 값이 a 값이 되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개수는 2번 3개가 정답이 되겠다. 3개.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알파, 베타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근데 지금 잠깐 판별식을 보시면 16에다가 4를 더하는 거니까 양수야.
그러니까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인 알파, 베타가 실근이야, 실근. 실근인데 곱해서 부호가 달랐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서로 다른, 그러니까 곱이 음수니까 두 근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른 상태예요. 근데 저기 있는 조건을 봤더니 루트 씌워놨더니 지금 마이너스가 붙는데 그러면 분자 쪽이 양수고 분모 쪽이 음수여야 되니까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큰 상황이 되겠네요. 그죠? 저 조건까지 일단 체크를 해놓고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 구해서 대입할 거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일단 요 식의 형태를 잘 보니 우리가 루트가 들어있어서 바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제곱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곱을 했다 치고 전개를 해봅시다. 완전 제곱식이니까 1-의 4알파하고 그 다음에 1-의 4베타하고 그리고 플러스 2배의 루트 2개를 곱할 거죠. 근데 루트 2개를 곱할 때 루트를 합치는 과정에서 여기를 플러스로 쓸지 마이너스로 쓸지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부호를 알면 되는데 알파가 음수였기 때문에 1-4알파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치? 플러스에다가 하나 더 해놨으니까 이 전체가 지금 플러스야. 전체가 플러스. 근데 이제 너네 루트 곱해서 마이너스로 합쳐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루트의 a 곱하기 루트의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기 위해서는 얘네 둘 다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a랑 b가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붙는 거였잖아요. 그치? 근데 애초에 지금 루트 하나가 양수인 게 확보가 됐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달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합쳐주시게 되면 1-의 4알파하고 1-의 4베타의 곱으로 루트가 합쳐지게 되겠죠. 사실 이제 이 문제 풀면서 그런 생각은 들어. 실컷 부호 판단 시켜놓고 플러스로 합쳐지게 할 거였으면 뭐 낚시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냈는지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어쨌든 식을 좀 간단히 해보면 1, 2개 더해서 2에다가 마이너스 4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 플러스 2배의 루트에 이거 전개하시면 1-4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16의 알파 베타 요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는 근각의수 관계로 조사해놨던 거 이거 두 개의 값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고 일단 2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플러스 16이 되겠죠. 루트 안에다가 대입해보면 여기가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16 지워지겠고 그냥 2가 되죠. 그래서 일단 전체 값이 20이 됐는데 이 20은 지금 우리가 제곱을 해놓은 값이에요. 그리고 루트들은 지금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야. 그러니까 값 자체가 애초에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양의 제곱근을 고르셨으면 됐던 문제가 되겠죠. 어쨌거나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11번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물론 이제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일단 상황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역시나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근각에서 관계 쓰시면 알파와 베타의 합이 5가 되고 알파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의 2가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일단 F의 알파 봤더니 F의 알파가 베타의 K 마이너스 알파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거 전개 한번 해보시면 베타 K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 되겠죠. 근데 방금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거를 구했으니까 베타의 K에 플러스 2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요. 그러면 F의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지금 알파의 K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니까 알파의 K에 플러스 2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F라는 다항식에 알파를 집어넣었으면 알파가 나오는 게 상식적이죠. 근데 여기 지금 베타가 있으니까 좀 그래. 얘도 마찬가지. 베타 넣었는데 알파 나와서 좀 불만족스럽단 말이에요. 식을 이제 바꿔주고 싶어. 바꿀 때는 여기 있는 관계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K에다가 베타 대신에 5-의 알파 넣으시고 플러스 2가 되겠구나. 얘도 마찬가지 K 쓰시고 5-베타에다가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식의 구조가 알파와 베타에 대한 1차 식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일단 fx는 최고차계 수가 1인 2차 식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x-알파의 x-베타
그리고 지금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플러스 k에 5-x 그리고 더하기 2라고 식작성을 해주셨으면 됐던 문제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요거 두 개, 알파, 베타는 애초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기 때문에 이거 전개하면 제가 된다는 소리겠지, 그치? 자, 전개합시다. x에 그냥 바로 전개할게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빼기 2에다가 플러스 5k에 마이너스 k의 x 그리고 2가 되죠. 자, 동류형 정리 한 번만 더 해주시게 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5의 x 마이너스 2랑 2는 지워지겠고 더하기 5k로 fx가 결정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일단 기억을 봅시다. 기억에서 k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fx라는 애가 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5가 되겠죠. 그지? k다가 1 나오면. 근데 얘는 2차 함수 입장에서 바라보면 x는 3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대칭축이. 대칭축이 x는 3이기 때문에 0에서의 함수값과 6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같겠죠. 여기 있는 3을 기준으로 왼쪽에 3칸, 오른쪽에 3칸이니까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이게 이제 시험 중간에 문제가 수정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9번도 그렇고. 지금 보면 원래 시험지에서는 요 조건이 빠져 있고 그리고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대요. 9번에서도 원래 문제가 9번이 이게 아니었는데 좀 바뀌었어요. 어쨌거나 지금 항상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냐 그랬으니까 우리는 얘 판별식을 봐주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 D는 k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4, 5, 20k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 전개했다 생각해보면 k제곱 플러스 10k야.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0k가 되죠. 마이너스 10k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냥 k-5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다시 되겠네. k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이면 얘는 반드시 0 이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x축과 만나는 건 맞는데 그게 항상이냐? k값이 5가 되면 어떠냐? k값이 5가 되면 판별식이 0이 되니까 접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이 항상이냐? 그거는 아니란 이야기가 되겠네. 니은이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fx의 그래프와 제가 항상 만나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디귿을 여기서 봅시다. 얘랑 밑에서 봅시다. 얘랑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5k의 플러스 1 이제 요거를 정리해서 다시 판별식을 봐달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넘겼다고 치면 마이너스 5x의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3x 되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의 k 플러스 3의 x가 되겠고 플러스 5k는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얘가 지금 0이네. 그럼 이 정리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보라는 소리가 되니까 판별식 보시면 D는 k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4가 되고 실수 제곱에다가 양수 더해놨으니까 어쨌거나 0보다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아니면 이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게 공부를 좀 해보면서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를 많이 그리다 보면 최고차 계수가 플러스고 상수가 마이너스인 2차 함수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판단을 하셨어도 괜찮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2번 연달아서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왔어요. 일단 A, B가 정수인데 항상 이제 문제 풀면서 정수 조건 같은 거 체크 잘 해주셔야 되겠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 다항식이 밑에 있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네요. 그럼 어쨌거나 얘가 그냥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란 얘기겠죠. 자, 옳은 것을 골라달래. 근데 일단 보면 다항식인데 x 플러스 1이 인수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요거 전개 일단 해보시면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했을 때 0을 가지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1에 2에다가 a, b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n 되겠죠. 자, 조립제법 해보면 1에 마이너스 1에 1에다가 마이너스 1에 a에 b가 되고 마이너스 a, b랑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요 나머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a, b가 0이라는 관계식을 통해서
n의 값이 마이너스 a, b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조건은 여기서 상수항을 보시면 a, b랑 마이너스 n이랑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겠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인수 정리를 쓰면서 x 플러스 1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쓴 거야. 그럼 일단 x 플러스 1 가져가고 남은 거 두 개랑 얘가 같으면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랑 x의 제곱 더하기 x의 더하기 a, b 얘랑 이제 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1번 조건에서 뭘 알아냈냐면 여기 있는 a, b의 값이 마이너스 n이란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x제곱 더하기 x의 빼기 n으로 쓰는 것도 가능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에서는 a 플러스 b의 값이 항상 일정하냐 물었는데 요거 전개했을 때 1차 항의 계수인 a 플러스 b의 x가 그대로 x가 돼야 되니까 a와 b의 값의 합은 1이어야 된다라고 알아낼 수 있겠죠. 상수로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겠지. 뭐 아니면 이제 3차 방정식 이상까지 공부를 했으면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로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들을 더한 값이 마이너스 2로 일정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일정하겠지, 그치? 기억은 맞아요. 니은에서는 가능한 자연수 n이 7개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생각 잘해보시면 이것도 이제 여러 문제를 풀어봤으면 이제 당연히 접해봤을 유형인데 어쨌거나 지금 얘 있죠. x 플러스 a의 x 플러스 b가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n의 형태로 전개가 된다라는 소리는 아까 구했듯이 a 플러스 b의 값이 1이면서 두 상수항을 곱해서 n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능한 n이 몇 개냐고 물어봤고 n은 50 이하의 자연수잖아요.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이야. x 더하기 1이랑 x 마이너스 2 이거 정리하면 이제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x 되니까 안 되는 거고 바꿔서 써볼게요. x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2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인데 그 2가 지금 1 곱하기 2가 되지, 그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전기식의 x의 개수가 1이라는 소리는 얘네 둘이 반드시 한 칸 차이 나는 정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한 칸 차이 나야 돼. 절대값이 한 칸 차이가 나는 정수기 때문에 이 두 i의 곱인 상수항도 역시나 절대값이 하나 차이 나는 두 정수의 곱의 형태겠죠. 그게 지금 마이너스 n이라는 소리고 그 마이너스 n이 50 이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n의 값을 나열해보면 n의 값은 마이너스 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1 곱하기 2가 있겠죠. 1 곱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3도 있을 거고 3 곱하기 4도 있겠고 그 다음 4 곱하기 5도 있겠죠. 5 곱하기 6도 30이니까 아직 들어가. 6 곱하기 7은 42니까 들어가죠. 7, 8, 56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지금 개수 세보면 1부터 6까지 총 6개란 말이야. 얘는 7개라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서는 모두 이제 다항식들을 구해서 fx들의 상수항들을 더해달라 이야기했는데 상수항이 마이너스 n이고 우린 n의 값을 니은에서 구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해서 마이너스 달라는 소리야. 그럼 2하고 6하고 3, 4, 12에 4, 5, 20 5, 6에 30에다가 6, 7에 42가 되죠. 그러면 2, 6 더하면 8이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20인 거 알 수 있고요. 20이랑 20 더해서 여기까지 40, 40이랑 30 더하니까 여기까지 일단 70이죠. 70에다가 42를 더했으니까 여기가 112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12는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정답은 기억과 디귿,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그 다음에 이제 13번 도형 문제인데, 이게 이제 보통 삼각형을 수학 상 중간고사에 출제를 하면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이차함수 문제를 보통은 내는 편인데 그러지 않고 다항식 부분하고 이제 엮어서 출제했던 게 조금 신선하기는 했어. 자, 보니까 넓이가 4고 직각삼각형 ABC에 내접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x라고 하죠. 원이 삼각형에 내접하죠. 그때 이제 저러한 다항식의 값을 구해달라는 소리가 되는데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당연히 떠올려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가 BC랑 AC의 길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그냥 일단 P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넓이가 4란 얘기는 밑변과 높이 곱했을 때 8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A부터 C까지의 길이는 P분의 8이라고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보세요.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 36은 P의 제곱에 플러스 P 제곱분의 64가 되겠죠. 64 제곱했으니까. 근데 얘는 P 플러스 P분의 8의 전체의 제곱에서부터 비롯이 됐을 거고 곱하면 2배 이거니까 16이 나오죠. 그 16이 없으니까 빼기 16 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알아낼 수 있는 것이 P 플러스 P분의 8의 값은 제곱했을 때 52가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찾을 수가 있겠죠. 내가 관심이 있는 건 지금 P가 아니니까 이어서 가볼게요. 원에 내접하는 반지름의 길이 여기 요만큼의 반지름의 길이를 지금 X라고 하자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고 둘레의 길이를 알면 우리는 넓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럼 다시 넓이 4는 2분의 1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X에다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인 P 플러스 P분의 8에 더하기 6 요거를 한번 써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럼 넘기면 8이 되겠죠? X로 나눠버리세요. X분의 8 되겠네. X분의 8. 얘가 P 플러스 P분의 8에 더하기 6인 거니까 P와 P 플러스 8의 값의 합이 X분의 8에서 6을 빼준 값이 되겠네. 그럼 그 값을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주시게 되면 얘의 값이 X 빼기 X분의 8이죠. X분의 8 그리고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 요렇게 나타나게 되겠네. 그죠? 얘네 둘이 같은 거니까 그대로 대입만 한 거야. 자, 양변에 루트를 씌워줍시다. 그러면 X분의 8의 마이너스 6이 2 루트의 13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누시면 X분의 4가 3 플러스 마이너스 풀만 있는 거야. 루트 13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얘랑 자리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3 더하기 루트의 13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3 더하기 루트 13. 그러면 X랑 얘가 3 더하기 루트 13이랑 자리를 바꿔주시면 X 값이 3 더하기 루트 13분의 4가 되겠죠. 이거 유리화를 해줄 건데 루트 13 빼기 3을 곱해줄게요. 루트의 13에 빼기 3 이걸 똑같이 분자분모에 곱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합차 공식에서 13에서 9 빼면 4가 되죠. 그게 4랑 얘랑 약분되니까 결국 루트의 13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일단 X값. 근데 만약에 3 마이너스 루트 13이었으면 그때는 X의 값이 이것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야. 플러스고 4는 다 날라가죠. 그러니까 3 더하기 루트의 13 이렇게 이제 X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찾는 건 아직 X값이 아니지, 그치? 생각 잘 하셔야 돼. 지금 보면 X값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인데 이 X는 어쨌거나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란 말이죠. 그럼 저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X라는 애는 반드시 밑변의 길이인 P보다는 일단 작을 수밖에 없어. 그치? 지름으로 놔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P의 값은 가장 큰 빗변의 길이인 6보다도 작아줘야 돼. 근데 보니까 루트 13은 3보다는 큰 숫자잖아요. 그럼 3에다가 루트 13을 더해 놓으면 얘가 6점 얼마나 간다는 얘기지. 근데 6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 아니라는 소리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x의 값이 루트 13에 빼기 3이라는 것도 찾아냈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자, 2단계에서 우리는 이러한 값을 구하자는 소리인데 그렇다고 이걸 또 대입할 건 아니잖아요. 그지? 자, 마이너스 3을 이항할게요. 그럼 x 플러스 3은 루트에 13 되니까 이거 양변을 제곱하시면 x의 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9가 13이야. 마이너스 4가 0이 되겠죠. 그치?
그럼 나는 0이 되는 2차식의 값을 알았으니까 그 2차식으로 얘를 다시 한번 나눠줘 보자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1하고 6하고 마이너스 4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랑 13에 마이너스 1에 2가 있죠. 자, 나눠보시게 되면 2에 12에 마이너스 8 되겠고 빼시면 1이죠. 뺐으니까 7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겠네요. 한 번 더 1로 올려주시면 1과 6과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빼보니까 1이랑 6이 나오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저기서 구하고 싶었던 저 3차 다항식은 x제곱 더하기 6x 빼기 4 얘 0이었잖아. 0이랑 얘를 곱하니까 여기까지 0이 되고 얘 더할 거잖아. 그지? 무슨 이야기냐? 이 값이 x 더하기 6이랑 같다는 이야기인 거야. 근데 x 더하기 6, x가 여기 있으니까 양변에 6을 더해 주시게 되면 1번이 답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어쨌거나 답은 1번입니다.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4번.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와 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차수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차수를 정해줘야 돼요. 당연히. 일단 상황을 보시면 fx를 저걸로 나누었을 때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검산식부터 써봅시다. fx는 자, x의 제곱에 더하기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에 빼기 2 나머지가 g의 제곱 g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추측해 볼 만한 것은 얘가 나누는 식이고 얘가 나머지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 그렇다고 이게 상수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gx가 1차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gx가 1차식이야. gx가 1차식이면 여기 1차 더해지니까 요만큼이 2차가 되죠. 2차. 그럼 이제 얘는 어떠냐? 얘는 2차보다 차수가 다시 낮아져야 돼. 근데 지금 gx 1차식을 제곱했으니까 여기가 제곱이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 2차식인데 4x 제곱이죠. 4x 제곱. 2차식에서 2차식을 빼가지고 2차보다 차수가 낮아지려면 일단 얘는 1차가 되어야 되겠고, 물론 이제 상수가 될 수도 있겠지. 어쨌거나 1차식이 되어야 되겠고, 제곱해서 4x 제곱이 사라지는 효과를 기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gx가 1차식은 1차식인데 2x 더하기 어쩌구로 시작하는 1차식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 놓고 조건 나를 보니까 이 fx가 이 gx를 인수로 가진다는 소리가 돼요. 근데 gx가 하필이면 이제 1차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계에서 인수 정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거에다가 k를 대입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다 2x 플러스 k 놓고 여기도 2x 플러스 k 놓겠죠. 그러면 인수 정리를 쓰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이너스 2분의 k를 여기다 쭉 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제 불편한 상황이니까 우리는 gx를 2x에 마이너스의 2k라고 설정을 해줄게요. 2x 빼기 2k. 자, 그래 놓고 나서 식을 다시 작성을 해봅시다. fx는 x의 제곱에 더하기 2x의 마이너스 2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x의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gx를 제곱해서 4x 제곱을 빼자 했는데 이거 제곱하면 4x 제곱은 사라질 거고 2, 4, 2, 8kx죠. 8kx 그리고 더하기 4k 제곱까지 남아있게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어쨌거나 아직 우린 조건 나를 안 썼단 말이야. 저 gx가 인수로 들어있다는 소리는 f의 k의 값이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식의 양변에다가 k를 대입해 보시게 되면 k제곱 2k, 2k 지워지죠. 그럼 k의 제곱만이 남아. 그리고 여기에 2k의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8k 제곱에 플러스 4k 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에 4k 제곱만이 남고 그게 지금 0이란 소리네. 근데 이거 봤더니 2k의 3승이에요. 2k의 3승. 그리고 마이너스 2k 제곱에 빼기 4k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k의 제곱. 그 값이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k 값이 두 개 나오죠.
K는 0 또는 3이라고. 근데 K가 만약에 3이 되면 이 F3이죠. 근데 주어진 조건에서 F의 3의 값이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거 아니네요. 결론. K의 값은 0이어야 했고 그 다음에 G의 X의 값이 그냥 EX라는 다항식이었단 소리야. 그리고 K 대신에 0을 실제로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게 되면 요 다항식은 fx죠. 이 fx, k 대신에 0을 딱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져요. 그러니까 x의 제곱에 더하기 2x만 남고 여기는 2x의 마이너스 2가 되고 k 다 날라가겠네. 자, 마지막에는 또 f의 2의 값을 구하는 소리니까 x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 f의 2의 값은 4 더하기 4, 8에다가 4에서 2를 빼서 2를 곱하시고 16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15번. 복소수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이 15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저 두 개 값을 빼서 정수가 되게 만드는 자연수 mn을 찾아보는 소리인데 근데 보니까 얘 있죠. 얘는 제곱하면 막 분모에 2가 생기고 막 이럴 것 같아. 근데 얘는 그냥 i의 거듭제곱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얘의 거듭제곱 결과로서 나올 수 있는 값이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이렇게 4개의 값밖에 안 나와.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는 제곱하면 분모에 막 2도 있을 거고 세제곱하면 2루트 2도 있을 거고 이럴 거잖아요. 그런 현상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얘를 거듭제곱했을 때의 결과물이 이런 애들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자, 일단 제곱을 좀 해봅시다. 루트의 2분의 1 플러스 i는 일단 안 쓰겠죠? 당연히 이제 제곱을 한번 해보시면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야. 완전 제곱식 전개하면 2분의 2i니까 얘가 지금 i겠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게 이 뒤에 항이 이런 값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빼서 정수가 되게 만들려면 이런 애도 i의 거듭제곱 형태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가 얘를 세제곱을 하면 이게 하나 여기다 달라붙을 거니까 분모가 또 발생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여기 있는 m은 일단 짝수가 되어줘야 됩니다. 짝수. 괜찮죠?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5개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야. 자, 계속 가보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4제곱이면 이거 그냥 제곱하는 거니까 i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있고 얘를 6제곱했다 치면 i의 3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얘를 8제곱했다 치면 i의 4승이 되겠죠. i의 4승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i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 10제곱과 같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럼 5가지 케이스가 분류가 됐는데 또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얘가 i가 됐으면 i의 거듭제곱을 빼서 i에서 i의 거듭제곱을 빼서 정수가 돼야 돼. 그러려면 여기서 빼서 정수가 될 수 있는 값은 얘에서 마이너스 i를 빼면 2i가 되니까 정수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같은 값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i의 n승과 i가 같아야 되겠고 이러려면 n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이어야 되겠지, 그치? 적어보시면 1하고 5하고 9 3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159가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있는 거니까 일단 여기서 6개의 순서쌍이 발생하게 되겠죠. 6개. 자, 밑에 줄로 넘어가 봅시다.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면 얘를 빼도 상관없고 얘를 빼도 상관없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n의 값이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10일 때 짝수가 다 되네. 2, 4, 6, 8, 10이 전부 다 가능해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도 1에서 얘네들을 빼면 또 정수되는 거니까 요 경우에도 2가 4가 6, 8, 12 n의 값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10개를 추가를 해주셨으면 됐겠네요. 그럼 이제 가운데 거 어떡하냐. 쟤는 이제 마이너스 i이기 때문에 역시나 같은 숫자인 얘를 빼주셔야 되겠죠. 빼서 정수돼야 되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i가 되잖아요. 그치? 같은 걸 빼야 돼.
그럼 n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숫자여야 되니까 3이 되는 숫자여야 되니까 3하고 7 가능하겠네요. 3하고 7. 여기서는 2개밖에 없죠. 여기서 2개. 그래서 앞에서 6개 구했었고 10개 구했었고 2개 나왔으니까 토탈 18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16번부터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fx라는 함수가 주어지게 되고 저 함수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fx라는 함수 일단 꼭지점의 좌표부터 찾아보면 x-k의 제곱 k제곱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2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기억봤더니 fx의 꼭지점의 y좌표 즉 마이너스의 k제곱 더하기 2k를 봐달라는 소리겠네요. 그놈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의 k 빼기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꼭지점 y좌표 1이니까 최대값이 1이라는 설명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죠? 니은부터 조금 헷갈렸을 건데 k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fx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fx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대칭축의 방정식이 k가 되는 상황이죠. 0부터 1까지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지금 k 값이 2분의 1보다는 작아요. 2분의 1보다. 근데 그 2분의 1은 여기 있는 0부터 1까지라는 x의 범위의 정중앙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k가 2분의 1보다 작대. 그럼 여기에 0이 있고요. 여기에 1이 있어. 이 정중앙에 2분의 1이 있는데 대칭축이 그거보다 이렇게 왼쪽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거꾸로 쏘아 올리게 되면 0일 때가 1일 때에 비해서 대칭축에 훨씬 더 가까이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쪽 낮게 출발해서 내려앉았다가 더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테니 최대값은 1에서 나타나게 되겠네. 즉 f의 1의 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대로 1을 대입하시게 되면 이거 두 개 지워지면서 값이 1이 되죠. 얘는 k가 달려있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k의 값이 관계없이 1이다라는 설명이 맞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디귿인데 디귿은 2k-1부터 2k까지 지금처럼 이제 정수 한 칸을 주고 있는 거야. 그때 최대값을 gk라 했을 때 gk의 최소값을 또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대칭축의 위치가 k가 돼. 근데 이 k가 지금 문제에서 양인지 음인지도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k가 얘보다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k가 얘보다 큰지 작은지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2k-1부터 2k가 여기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2k-1부터 2k가 여기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k-1이 여기 있는 경우와 여기 있는 경우를 전부 다 분리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뭐 하얀 색깔 경우를 먼저 볼게요. 하얀 색깔의 경우는 2배 해서 더 작아진 케이스니까 k가 0보다 작거나 뭐 같은 상황이겠죠.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래프가 딱 이만큼만 잘려져서 나오는 거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발생하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최대값 gk라고 하자 했으니까 g의 k는 f의 2k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근데 보시면 fx가 아까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놓은 식이 이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있는 x 자리에다가 2k-1을 한번 대입시켜 줄게. 자, 그럼 gk는 2k-1에서 k를 뺐어. 그러면 k의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되겠죠. 근데 k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2k도 지워져요. 그 값이 1이 되겠네. 그죠? 일단 그래서 2k-1부터 2k까지의 최대값이 일단 1이 한 번 나왔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황 색깔을 볼게요. 주황색. 자, 그럼 이 경우에는 k가 2k-1보다는 왼쪽에 된다는 소리니까 k가 1 이상인 경우를 보는 거예요. k가 1 이상.
그럼 또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2K일 때 발생하겠지, 그치? 따라서 GK는 F의 2K가 되겠고 2K 그대로 F다가 대입 한번 해봅시다. 그럼 4K의 제곱에 마이너스의 4K의 제곱 플러스 2K가 되니까 얘네 둘은 죽고 얘만 남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GK가 2K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겠죠. 1보다 클 때. 그럼 이제 남은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은 니은을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케이스 보시면 세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 있는 흰색과 주황색의 경계, 즉 얘네 둘의 경계값의 사이의 K값이 모이는 경우가 되니까 0부터 K가 1 사이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K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아까 이제 니은이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K의 값이 만약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았다면 그때는 최대값이 K의 값에 관계없이 1이라는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얘도 K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고 0과 1이 여기에 있는 범위니까 그대로 적용을 시켜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K 값이 잡혔을 때 그 K의 값의 범위를 다시 2분의 1로 소분할을 하자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로 0부터 K가 2분의 1의 사이였다면 그때는 니은에 의해서 최대값 GK는 그냥 그대로 1이라고 뽑아주셨으면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가 2분의 1부터 K의 값이 1일 때가 돼요. 2분의 1부터 1 사이. 2분의 1부터 1 사이면은 G의 K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생각 잘 해봅시다. 지금 대칭축이 2분의 1과 1 사이에 놓인다는 소리야. 대칭축이 2분의 1과 1 사이면 얘가 어디쯤에 있어요? 얘가 한 0.5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왼쪽이 높겠니? 오른쪽이 높겠니? 왼쪽이 높겠죠. 그래서 그대로 F에다가 0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왼쪽에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F에 0을 대입하시면 그대로 상수항 2K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2K. 그러면 지금 요약하면 이렇게 돼. 여기서 2K 나왔고 여기서 2K가 나왔어요. 2K. 근데 이 2K 그리고 다른 하나의 값이 이제 1 나오고 여기서도 1이 나왔는데 이들을 가르는 경계 지점이 2분의 1이었다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GK라는 함수를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뽑아보면 K 값이 지금 0보다 작을 때 1이었고요. 계속 1인데 그게 2분의 1까지 가. 즉 K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값이 1이라는 소리야. 그리고 2분의 1보다 커졌더니 2K가 되고 여기서도 최대값이 2K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GK가 여기서는 2K가 되고 K의 값이 2분의 1 이상일 때라고 잡히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GK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함수가 그려졌기 때문에. K가 2분의 1일 때를 경계로 함수가 나뉘게 되는데 2분의 1보다 왼쪽일 때는 1로 쭉 오다가 2분의 1을 경계로 해서 2K 이렇게 쭉 올라가는 직선이 나오게 되겠죠. 얘도 2분의 1일 때 1이고 얘도 2분의 1일 때 1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1에서 만나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GK라는 이야기인 거야. 마지막 GK의 최소값을 다시 물어봤기 때문에 이 연두색에서 가장 낮은 지점 이 직선의 함수값이겠지.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1이었기 때문에 GK의 최소값은 1이라는 설명도 맞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 이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을 법한 문항이 될 텐데 일단 보면 두 개의 함수 fx와 gx가 주어져 있고 그 f랑 g가 직선yn과 만나는 점들의 x좌표를 x1부터 x4까지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또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얘가 x축에 접하는 거죠. x제곱이니까 쭉 넘어가. 그래서 여기에 f의 x가 있다 치고 그 fx가 x의 제곱인 거지, 그지?
자, gx라는 a식을 보니까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인데 얘는 사실 x-4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지? 4,0에서 x축에 접하기 때문에 여기가 0이면 4만큼 평행이동을 하겠다는 소리가 되겠고 뭐 한 이쯤에서 접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쭉 내려와서 여기서 접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g가 되겠네요. gx는 x-4의 제곱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접하는 지점이 4,0인 거죠. 4,0.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의 교점은 과연 어디일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이거 x제곱 그대로 넘기면 지워지겠고 8x랑 16 같은 거니까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즉 교점이 x는 2일 때 발생한다고. 자, 그러면 이제 y는 n이라는 직선을 어디에 그릴 거냐가 문제인데 이 아래쪽에 그릴 수도 있고 이 위에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이 교점의 좌표가 2,4야. x제곱이니까. 근데 기억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n이 4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요거보다 조금 위에 이렇게 y는 n을 그려볼게요. y는 n. 자, 그럼 이 y는 n이 fx하고 만나는 두 지점을 x1, 2라고 하자 했으니까 요 지점 x1이겠고 요 지점이 x2가 되겠죠. 그 다음에 gx랑 만나는 두 지점을 x3, 4라고 하자 했으니 여기가 x3가 되겠고 여기가 x의 4가 되겠네요. 해서 일단 문제의 조건이 뭘 이야기하는지는 이해가 되죠. x1하고 x3가 다 작다 했으니까 지금같이 그림을 그려줬으면 됐다는 얘기야. 자, 기억 볼게요. 기억에서 하는 이야기는 절대값들의 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x의 4가 항상 크겠죠. 이게 y는 n이 조금 더 내려와도 x4가 가장 커. 어쨌거나 4보다 큰 상황, 현재 상황에서는 x의 4가 x1보다 크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절대값은 그냥 풀려요. x4에서 x1을 뺀 값으로. 자, 마이너스에 x3에서 x2를 빼는 건데 x3에서 x2를 빼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를 또 이렇게 써볼게. x4랑 x3이랑 부호가 똑같아. x3 플러스 x4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 똑같으니까 쟤네 둘이 이렇게 묶여. x1 더하기 x2. 그럼 지금 얘 값이 일정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보면 x1과 x2는 어쨌거나 이 2차 함수 x제곱이랑 만나는 건데 얘 fx는 x는 0에 대해서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gx라는 애는 x는 4라는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야. 즉 바꿔 이야기하면 y값이 같은 값을 주게 되면 그 교점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교점의 정중앙에 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즉 교점들의 평균이 각각 0과 4가 되는 수라 이 얘기인 거지. 그럼 밑에 조건 다시 보세요. x3과 x4는 g랑 n이 만나는 지점인데 함수값이 같았기 때문에 4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요. 그럼 얘네 둘의 합은 8일 수밖에 없겠죠. 대칭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x1과 x2는 0에 대해서 대칭인 두 숫자이기 때문에 합이 0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8에서 0을 빼자 했으니까 8이 되겠고 어쨌거나 상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정하다 맞다가 되겠죠. 그지? 니은도 한번 볼게요. 니은에서는 이제 저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x4에서 x1이면 이 간격이야. 그죠? x3에서 x2면 요 간격이야. 근데 이걸 길이로 해석하자니 제곱의 차를 물어보고 있는 게 그닥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저기 있는 식을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의 4의 마이너스의 x의 1 그리고 x의 3의 마이너스 x2가 되죠. 뺐다 치면 x의 4 마이너스의 x1에다가 얼마니?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x3에 플러스 x2 요렇게 돼요. 이 값이 72가 되는 n이 존재합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또 이제 이 문제 되게 잘 낸 게 기억에서
요 배열이 그대로 있죠. 그지? 그리고 이 값이 아까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8이야. 얘가 8. 그럼 8이랑 곱해서 72란 이야기니까 지금 문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가 9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있습니까? 이 얘기인 거죠. 얘가 9가 되는. 그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x4랑 x2가 부호가 같다고 해서 얘처럼 묶으면 x4는 여기 있고 x2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함수의 교점을 보는 거지. 그건 이제 의미가 없고 이번엔 얘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볼 거냐면 얘를 x의 4 마이너스의 x의 3 이렇게 이제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x2의 마이너스 x1 이렇게 보세요. 자, 이번엔 이제 진짜 간격으로 보겠다는 소리야. 근데 얘도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x4와 x3를 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길이가 돼요. 요만큼의 길이. 근데 x2 빼기 x1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되죠. 같아 보이지 않니? 그죠? 함수값이 같은 상태고 두 놈이 다 x축에 공통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f랑 g가 둘 다 2차 함수인데 2차항의 개수가 둘 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2배의 x2-의 x1의 값이 9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얘기겠죠. 양변 2로 한번 나눠보시면 x2-의 x1의 값이 2분의 9가 될 수 있냐라는 물음이에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x1과 x2가 0에 대해서 대칭인수라고 아까 얘기했어. 즉 여기 있는 x1은 마이너스 x2야 사실. 그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x2를 대입하시게 되면 얘는 어때요? 2배의 x2가 되겠죠. 2배 x2. 2배 x2? 그럼 다시 양변 2로 나눠보니까 x2의 값이 4분의 9가 돼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있냐 이 얘기인 건데 여기 잘 생각해봐. 지금 y는 n은 x2에서 x제곱의 함수값이야. 그지? 그럼 얘를 이제 제곱해서 자연수가 됩니까인데 이 16분의 81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자연수 n,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n이 존재하지 않는다. 니은은 이제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재밌지? 디귿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찾았으면 조금 더 이제 해석이 수월했을 것 같고 디귿은 이걸 지우고 한번 좀 볼게요. 디귿. 저러한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지금 물어봤는데 얘가 자연수래. 얘가 자연수라는 소리인데 문제는 x1, x2, 3, 4가 전부 절대값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x1부터 x4의 값을 구해줍시다. 지금 보면 다시 fx하고 직선 y는 n이 만나는 지점이 x1과 x2였으니까 우리는 방정식 x제곱은 n을 풀었을 때의 두실근이 x1, 2가 되면 돼. 근데 x1이 음수니까 x1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n이겠죠. 그 다음에 x2의 값이 플러스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gx하고 y는 n의 교점을 볼 때 이게 4칸 민 거니까 얘네도 4칸씩 다 밀렸겠죠. 그러면 x3라는 애가 4 마이너스 루트 n이겠고 x4라는 애는 4에서 루트 n만큼 더 가준값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x1만 확실하게 음수라는 이야기야. 얘가 음수니까 절대값의 x1은 마이너스의 x1이 될 거고 마이너스의 x1이 아까 x2였죠. x2는 확실하게 양수기 때문에 x2 그대로 나와. 그럼 앞에 두 개 정도는 내가 간단히 할 수 있는 거죠. 2배 x2 그리고 절대값의 x3 4 빼기 루트 n이 되겠고 x4도 n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무조건 양수야. 그지? 그러니까 더하기 얼마죠? x4니까 4 플러스 루트 n 요거 하고 나누기 4를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x2가 루트 n이었잖아요. 그럼 2 루트 n, 루트 n이니까 얘가 3 루트의 n의 플러스 4.
그리고 절대값의 4 빼기 루트 n 이렇게 하고 나누기 4다. 이거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그지?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게 x3가 무조건 양수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 y값이 충분히 작으면 여기에서도 교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지? 저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x3는,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이제 더 올라가면, 여기 x2죠. 조금 더 이렇게 막 올라가면 n이 충분히 커지면 여기서 끌고 내려왔을 때 음수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부호를 모르는 놈은 얘 부호를 모른다고, x3. 그래서 여기 있는 절대값은 일단 살린 거야. 근데 보니까 4 빼기 루트 n이 양이냐 음이냐를 결정하려면 결국 n의 값이 16일 때를 경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겠죠. 자, 만약에 n의 값이 16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n의 값이 16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4 빼기 루트 n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16보다 커지니까 이거 음수 되겠죠.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져. 그러면 이때 n은 여기 있는 절대값을 정리할 때 마이너스를 달고 빼겠지. 그럼 마이너스 달고 뺄 때 마이너스 4랑 4가 지워질 거고,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3루트 n이야. 4루트 n을 4로 나눈 거니까 결국 루트 n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근데 이 루트 n의 값이 자연수가 돼달라고 했으니까 얘가 자연수라는 이야기는 n의 값이 제곱수라는 이야기겠지, 그치? 제곱수인데 16 이상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16이 있을 거고, 25가 있겠고, 36도 있겠고, 49도 있죠. 88, 64에 맞게 하고 있니? 4, 5, 6, 7, 8 그리고 9, 80일도 있겠고, 문제에서 10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까지도 세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약에 n의 값이 16보다 작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n이 16보다 작아. 그럼 이제 이거 양수겠죠? 그럼 얘 이제 그냥 나와. 그러면 4 마이너스 루트 n이 나오는 건데 4랑 4를 더하면 8이야. 8을 4로 나누시면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3루트 n이니까 2루트 n. 4로 나누면 2분의 루트 n이 되겠죠. 얘가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루트 n이 제곱수여야 돼. 그러니까 루트 n이 자연수여야 되니까 n이 제곱수여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제곱수가 되면 안 되죠. 만약에 n이 9 같은 숫자면 여기 3이 되니까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곱수를 고르는데 짝수의 제곱수를 골라달란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그걸 16보다 작게 골라달라는 소리야. 1 안 되고 4가 되죠. 그 다음 9 안 됐고요. 16 안 되네. 16이 끝이니까 4 하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끝.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이렇게 해서 7개가 아니라 8개가 답이 되겠죠. 디귿도 역시나 이제 틀린 보기가 되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이제 넘어가서 서답식으로 갈 건데, 서답식은 비교적 이제 객관식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낮긴 하지만, 2번은 이제 이차함수 개념을 조금 똑바로 깊게 공부했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 3번은 계산이 좀 많았던 문제였어요. 같이 봅시다. px에 대해서 저 애가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나누어 떨어질 때 인수정리랑 나머지 정리 둘 다 쓰라는 얘기겠죠. 자, 일단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셨고, 대입을 하면 a 더하기 b 그리고 2에서 6 빼니까 마이너스 4. 그럼 a랑 b의 값의 합이 1이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0이 되겠고, 얘는 4a의 마이너스 2b에다가 저 얼마죠? 마이너스 16인가? 그럼 마이너스에 22가 되겠다. 넘겨서 2로 나눴다고 합시다. 그러면 2a 빼기 b가 1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두 개의 식을 연립할 건데 더하면 3a하고
12가 같죠. 그러니까 A의 값이 4가 되겠고 더해서 1이 나오려면 B는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죠.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셨으면 됐던 문제. 넘어갈게요. 단답형 2번.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와 y는 gx라는 직선이 알파, 베타인 두 점에서 만난대. 근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보니까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던 차 함수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2차에서 직선을 뺐으니까 2차항의 개수가 당연히 a겠죠. 얘가 a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교점 좌표가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2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이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괄호들을 전개를 시켜주면 x의 제곱 빼기 4x의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될 거란 말이야. 이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구해달라는 이야기인데 마침 나는 대칭축의 방정식을 알고 있죠. x가 2일 때가 대칭축이야. 그럼 얘가 저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x는 2일 때 최소값이 발생하겠죠. a가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2를 대입해 보시면 4, 6, 8이니까 마이너스 2a라는 최소값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축에서 멀리 있을 때 2가 축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가장 멀리 있는 경우고 여기에서 다시 대입을 해서 최대값을 구해보시면 1, 4, 2야. 그죠? 1, 4, 2. 그러면 5에다가 2를 더하니까 7a. 얘가 최대값이 되겠네. a를 모르지만 답을 낼 수 있는 건 비율 때문이고 따라서 최소값분의 라지 m의 값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답형 3번인데 부실수 a, b에 대해서 저러한 i의 허근 그리고 다른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주셨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개의 켤레도 근이라는 소리야. 마찬가지. 얘도 허근? 근데 허근 더하기 실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허수란 소리는 이거 전체 켤레 나머지 하나의 허근도 같이 보장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두 개의 근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보시면 알파와 알파 바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a일 거고 알파와 알파 바의 곱은 2분의 b였겠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도 근각에서의 관계를 써보면 밑에 씁시다. 마이너스 a죠. 이거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a는 이번엔 얘네 둘의 합이야. 그럼 알파 더하기 알파 바의 플러스 1 이렇게 될까요? 2분의 1이 두 개니까. 근데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마이너스 2분의 a래. 그대로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a에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넘어오면 2분의 a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지? 자, 그 다음에 b의 값도 구해볼만 할 것 같은데 얘분의 얘를 하시면 이제 4분의 5b가 되겠죠. 4분의 5b. 얘는 알파 더하기 2분의 1과 알파바 더하기 2분의 1의 곱이 되겠네요. 전개합시다. 그럼 알파바 더하기 2분의 1의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가겠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아까 우리가 a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걸 구했어요. 걔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지금 1인 거죠. 그러면 알파바가 2분의 b였고 얘는 이제 1인 거잖아요. 그치? 그럼 4분의 2랑 4분의 1을 더했으니까 여기가 4분의 3이 되어주면 돼요. 그럼 4분의 2b잖아요. 그치? 4분의 2b. 4분의 2b가 넘어가니까 4분의 3b야. 4분의 3b랑 4분의 3이 같아. b의 값이 1이어야 했겠죠. 그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a랑 b의 값을 구해줬고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런 놈인데 알파는 분자에 있고 알파바가 이제 분모에 있어서 좀 불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해 봅시다. b가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야. 알파바를 분모로 던지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알파바 분의 1이라는 애는 알파바 여기로 넘기고 2를 절로 넘기니까 이게 2알파가 되겠죠. 2알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알파 바의 6제곱이니까 알파 바의 6제곱분의 1은 얘를 6제곱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64의 알파의 6승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바의 4승분의 1이면 요거 양변 4제곱하는 거니까 16의 알파 4승이겠네. 그러면 알파 바의 제곱분은 어때요? 알파 바의 제곱분의 1은 4알파의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분자에다가 알파 제곱, 알파 4승, 알파 6승 넣지. 그럼 알파 제곱 여기다 곱하시면 64의 알파의 8승이 되겠죠. 얘도 4승을 곱해주자는 이야기니까 16의 알파의 8승, 얘는 6제곱 곱했으니까 4의 알파의 8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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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승이 맞춰졌다는 이야기야. 이거를 다 더해달라 그랬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거 3개 다 더하시게 되면 지금 84의 알파의 4승이 되고 나는 알파의 8승이죠. 미안. 알파의 8승의 값만 구해내면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알파의 8승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알파였잖아요. 그치? A, B를 알고 있으니까 대입 한번 해보시면 2x의 제곱 플러스 ax, a가 아까 마이너스 2였죠. 그리고 플러스의 b는 0이야. 그죠? 판별식 다시 조사해봐도 1에서 2를 빼니까 이제 허근인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지금 알파라고요. 그럼 다시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이 알파의 제곱이 이 알파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하나 알아낼 수 있겠네. 보세요. 2차랑 1차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차수를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자, 양변 제곱 한번 해보시면 4알파의 4승 되겠죠. 얘는 어때? 4알파의 제곱 마이너스의 4알파의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4알파 제곱은 여기에 2배야. 그러면 4알파의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어때요? 4알파가 지워지게 되고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결론이야. 양변을 4로 나눠주시게 되니까 알파 4승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고 알파의 8승의 값이 16분의 1이었다는 이야기죠. 다 했네. 대입하시면 16분의 84가 되겠고 분자분모를 4로 약분하시게 되면 4분의 21이라는 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이제 계산이 많고 복잡한 문제가 대거 출제가 됐고 기억, 니은, 디귿 달고 있는 합답형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계산도 많았던 시험인데 합답형 문항도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아까 9번하고 11번 이제 출제를 잘못하셔서 시험 중에 막 들어오시고 막 이랬다는데 그것 때문에도 이제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험일 거예요. 1등급 컷이 생각보다 많이 낮게 측정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어느 정도로 낮을지는 이제 추측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상정 나와 봐야 일단 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정리 잘 하시고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